자, 오늘의 시사평론, 시사평론가죠. 리엘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뭡니까?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추장관 꼬리문 엄마 찬스 의혹입니다.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병역 문제가 이제 그 연일 화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 지난주에 황제 휴가 의혹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 또 그 통역병 청탁 논란이 또 나왔어요. 예, 그 추 장관이 그 민주당 대표 시절 그 아들이 카투샤로 이제 복무를 했습니다. 예. 그 당시 이제는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올림픽 통역병은 이제 그 자체로 이제는 뭐 훌륭한 이제 스펙도 되고 또 위로 휴가도 한 10일 정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많아서 치열했다고 하는데 예. 당시 이제 중대별로 1명에서 2명 정도를 추천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병이었던 이제 추 장관 아들은 좀 선발되기가 좀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군대가 소위 짬밥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병장이나 상병 고참들이 좀 유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한국군 이제 지원 단장이었던 이제 이모 대령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이 카투샤로 왔을 때 최초 분류 과정부터 이제 청탁이 있었고 또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도 청탁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를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고 당시 통역병 선발 방식을 원래는 이제는 면접도 보고 그렇게 해서 뽑아야 되는데 청탁이 들어오니까 제비뽑기 방법으로 이제 바꿔서 서일병이 탈락됐다는 거고요. 또 최근 뉴스에 따르면 이제 송영무 전 이제 국방부 장관에 따르면은 당시에 진짜 이제는 청탁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들어왔다는 보고를 자신이 받았고 특히 이 청탁이 당시 이제 추미애 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직접 왔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다. 이런 발언까지 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자대 배치에 대해서도 이제 청탁 의혹이 제기가 또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 이모 대령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이 처음 왔을 때 이제 미군 이사단, 근데 이 경기도 의정부에 있습니다. 네. 여기로 왔는데 이제 용산으로 보내달라는 서울 용산으로 보내달라는 그런 청탁이 들어왔지만 자신이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또 보내달라는 또 청탁이 왔지만 계속 자신이 막았다고 합니다. 네. 또한 이모 대령에 따르면 당시 이제 추미애 장관의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청탁을 좀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까지도 자신이 직접 했다고 합니다. 그 추 장관 측은 그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죠, 지금. 예, 그동안 추 장관이 아들의 병역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보인 태도로 보면 지금의 침묵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이제 소설 쓰시네라는 발언부터 아들 신상 미주알 고주알 나가는 범연 유혹에 감탄했다. 뭐 수사하면 밝혀질 일이다. 장관 흔들기 아닌가? 라는 발언까지 아들 의혹에 대해서는 대단히 강경했는데요. 비록 최종 통역병으로 선발은 되지 못했고 또 용산으로 자대 배치도 안 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당시 추 장관이 아들을 군대에 보내 이제는 평범한 엄마가 아닌 민주당 당대표라는 거대 권력자로서 엄마 찬스를 사용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추 장관이 이제는 법무부를 통해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관계를 규명해 줄 것이다. 수사의 중립성을 위해 관련 보고를 받지 않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단순 의혹 제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 당시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적어도 추 장관 스스로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뭐 청탁이라는 게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판단입니다. 네,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네. 지금은. 자,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가보죠. 예, 정강훈 보석 취소 그리고 재수감입니다.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서 그 재판을 받다가 그 보석으로 풀려났던 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그 보석 140일 만에 다시 이제 구속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어제 구속이 됐는데요.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이제 강화문 집회 등에서 보수 정당 지지를 호소하며 이제는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이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다. 뭐 공산화를 시도했다라는 이제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당시 법원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되지 있거나 위법한 일체 집회나 시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을 단 겁니다. 한마디로 예. 조건부 보석이죠. 그런데 최근 이 전 목사가 8.15 광복절 집회에 참석해서 현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또한 저를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코로나19 테러를 했다. 바이러스균을 우리 교회에 갖다 부었다라는 이제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전 목사가 위법 집회 참가 금지라는 이런 보석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들어 지난달 15일 법원에 보석 취소를 신청했고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특히 이제 그 전 목사도 15일 광화문 집회에 그 참석을 하고 이틀 뒤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또 이제 더 논란이 된 거잖아요, 또. 예, 특히 이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500명 이상으로 이제 확인이 됐다 보니까 예. 슈퍼 전파자 역할을 했다는 비판까지 받았는데요. 또한 이 전 목사가 코로나19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직후에는 정부 방역은 사기극이다. 또 문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으면 한 달 후에 순교하겠다라는 또 이제는 좀 약간 비상식적인 강경 발언을 이어가다 보니까 더 큰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개신교 일부 교단에서도 그 전광훈 목사와 이제 거리두기를 또 하고 있어요, 지금. 예, 대표적으로 지난달 27일 문 대통령이 개신교계 주요 지도자들과 이제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당시 이제 그 지도자분들은 기독교의 구조는 피라미드식 구도나 중앙 집권적인 상하 구조가 아니다. 사랑 제일교회와 같이 문제가 되는 일부 교회를 통제하기 어렵다. 이런 점까지 이제 직접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네. 또한 최근에는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전 목사의 이제는 극우적 성향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 이제 선을 긋는 모양새입니다. 자, 그런데 그 법원이 전광훈 목사의 보석을 취소하면서 당사자 신문 절차를 열지 않았다고 해요. 예, 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당사자 신문 절차,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가 필수적입니다. 예, 예. 하지만 이미 구속이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의 경우에는 충분히 그 보석 취소 사유가 입증이 됐거나 시급히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신문이 없이도 사실 보석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실무에서는 그 보석 취소 결정을 할 때도 당사자를 불러 이제는 신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예. 이는 이제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 목사의 경우에는 이미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여러 차례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고 또 전 목사의 그간의 행보가 언론을 통해 너무 널리 알려지다 보니까 당사자 신문 절차가 없어도 충분히 판단이 가능할 정도로 이미 사실관계가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이미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전 목사의 행동이 이제 보석 치유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바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특히 전 목사를 비판하는 이제는 여론과 또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이전 서울행정법원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한 여론의 비판,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이번 보석 취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음 달 개천절에도 이제 여러 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집회를 막으려는 당국과 또 주도하는 단체 사이에 치열한 또 다툼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당국은 집회를 금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관련 단체는 금지된 집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집회 금지 처분을 정지해달라라는 또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겁니다. 결국 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법원이 이전에 허가해준 이 광화문 집회, 8.15 광화문 집회가 대규모 집회로 변질이 되면서 코로나19 확산의 도화선이 된 선례가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번에는 법원이 그렇게 쉽게 허가를 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이승기 변호사. 예. 법원의 허가냐 불허냐를 일단 떠나서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 이런 시국에 집회는 좀 코로나가 안정이 되고 그때 집회를 하면은 큰일 나는 건가요? 네? 저도 굳이 직접 모여서 하는 집회보다는 정말 집회를 하고 싶으면 온라인 집회라든지 얼마든지 다른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위험한 방식으로 집회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계속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